안녕하세요. 어머니들의 일타 강사 김은희입니다. 요즘에 거실 공부법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15년 전쯤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거실 공부법이 대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15년 전에 거실 공부법을 실천했던 엄마들,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2달 전쯤에 텔레비전에서 거실 공부법을 보고 조금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15년 전과 너무 흡사하다. 방송국 사람들의 마케팅에 이렇게 또 들썩이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나 어디에 보면 전부 다 거실 공부법 이렇게 하세요. 인테리어 이렇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들만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거실 공부법을 15년 전부터 해왔던 많은 엄마들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맞겠다. 방송국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5년 전에 이 거실 공부법을 접했던 저희 아이들의 친구, 제 친구, 지인들 다 총동원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들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외워서 하려고 했다가 영상이 자꾸 편집이 끊어지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하겠습니다. 자, 제가 57명의 제 지인들에게 거실 공부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실 공부법 실천하셨나요? 그 중에서 예라고 대답한 친구는 49명, 아니요 라고 대답한 친구는 8명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 49명에게 거실 공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18명은 그렇다. 그리고 3명은 아니다. 가장 많은 28명의 지인들은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거실 공부법을 실천하겠는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아니요라는 대답을 43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겠다고 한 친구는 6명. 의외죠. 자, 이거 가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봐요, 우리. 자, 그리고 아니요라고 대답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 얘기해드리면 엄마가 너무 힘들었다. 2번째, 동생이랑 싸우기만 하더라. 3째, 아이 대신 아빠가 방에 들어가더라. 4번째, 아이가 거부했다. 이런 대답들을 해줬어요. 자, 57명의 선배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선배 엄마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엄마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들려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거실 공부법 그러면 하지 말까요? 할까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 거실 공부법의 포커스예요. 거실 공부법의 핵심은 공부가 아니에요. 거실 공부법의 핵심은 공부 정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느끼는 그 감정, 소통, 그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거실 공부법의 포커스가 공부가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방송에서는 아이들 그렇게 공부시키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방송을 했으나 그걸 이렇게 공부하라는구나 라고 해서 더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받아들이는 상황. 그리고 그걸
마케팅에 이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풍수지리를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거실 공부법을 하신다면 그 포커스를 공부에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공부 정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느끼는 감정, 그 소통. 그거에 포커스를 두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엄마의 희생. 특히 아빠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엄마가 막 좋아서 성향이 너무 맞아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막 참아가면서 내가 드라마 보고 싶은데 막 참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보상을 바라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렇게 희생해가면서 나의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거실 공부법을 실천했는데 뭔가 보상이 없어. 그러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 아빠는 또 무슨 죄예요? 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전문직을 가지시고 출퇴근이 일정하시고 또 공부에 뜻이 있으신 아버님이라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우리 셀러리맨 아버님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밤에 늦게 돌아와요. 그런데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어서 쉬면서 야구 하나 보고 싶은데 거실에서 공부하느라고 야구를 방 안에 들어가서 몰래 봐요. 아빠가 방에 고립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어릴 때는 자녀 중심으로 가다가 아이가 한 사춘기 때쯤 지나면 부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예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서까지 계속 자녀 중심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부부간의 대화가 점점 없어져서 노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거실 공부법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당한 때까지만 하셔라. 자, 세 번째. 거실 공부법을 잘 하다가도 분명히 아이가 거부하는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우리 애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진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제 정서 독립을 할 때가 되었구나. 공부 독립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방으로 들여보내셔야 돼요. 정서 독립도 필요하고 공부 독립도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래야 아이도 독립된 인간으로, 엄마도 엄마의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아이가 이런 시기가 왔는데도 엄마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실 공부법만 계속 고집한다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자녀를 믿어주는 게 부모죠.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하고 딴짓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부모죠. 자, 결론 내려볼까요? 거실 공부법. 자녀가 어릴 때 공부 정서에 초점을 맞춰서 실천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빠가 절대 소외되지 않는 방법, 엄마가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봐라. 참고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마음껏 엄마도 아빠도 텔레비전 보고 놀았답니다.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주도가 아니라 아이 주도여야 한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아이 뜻에 따라라.